집은 당연히 남자가 준비해야죠. 그게 예로부터 내려온 관습 아닌가요? 내 말이 호텔 라운지에 울렸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영이라고 했던가. 그 아이는 내 말에 당황한 듯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내 아들 준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꼼지락거렸다. 어머니, 저희는 함께 집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둘 다 직장인이니까요. 준호의 말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니. 둘이 함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신혼집은 당연히 신랑 측에서 준비하는 거야. 내가 시집 갈 때도 그랬고 내 형이 결혼할 때도 그랬잖니. 그때 미영의 어머니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웃음소리에 불쾌감을 느꼈다. 죄송하지만 제가 웃음이 나서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요즘은 남녀가 동등하게 책임을 나누는 시대예요. 우리 딸도 5년째 직장 다니면서 꾸준히 저축했고 결혼 자금으로 2억 원 가까이 모았어요.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들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래도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집, 여자는 살림살이. 이런 기본적인 역할 구분이 있는 거죠. 미영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전통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준호와 저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집 마련도 살림살이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틀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가치관이 이렇게 쉽게 부정당하다니. 나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화가 나기 시작했다.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떻든 간에 남자는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도 마련 못하는 사람이 무슨... 어머니! 준호가 내 말을 자르는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 아들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처음이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미영이와 함께 집을 마련할 거예요. 둘이 모은 돈으로 좋은 신혼집을 구할 수 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홀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미영의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중재하려 했다. 우리 가족들끼리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이런 이야기는 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단단히 움켜쥐었다. 아니요. 지금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집안에서는 항상 아들이 집을 마련했어요. 그게 남자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해요. 준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늘 우리 가문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젊은 여자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미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는 준호와 함께 집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 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어요. 함께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그들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걸렸다. 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영을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혼자서는 집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는 거네요. 준호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열심히 일해서 혼자 집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훨씬 더 작은 집을 구해야 하고 대출도 많이 받아야 해요. 미영이와 함께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맞아요. 미영의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함께 집을 마련해요. 남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마음 속 불만이 점점 커져갔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전통은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게 다 요즘 세상이 어떻고 하는 말들 때문이에요. 남자는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데 어머니,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가정의 기둥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꼭 혼자 집을 마련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영이와 함께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것도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나는 아들을 실망스럽게 바라보았다.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네요. 미영의 부모님도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준호가 내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제발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집에서 따로 이야기하자.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자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구나. 미영의 아버지가 급히 나서서 상황을 중재했다. 아이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네요. 우선 차 한 잔 더 마시고 다른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찻잔도 더 이상 들고 싶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모두에게 사과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주제가 나와서 오늘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만 삼았으면 합니다. 그럼 둘은 어떻게 만났어? 미영의 어머니가 화제를 돌렸다. 준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회사 관련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어요. 미영이가 발표자였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명함을 받았죠. 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발표자라. 그러니까 커리어 우먼이란 말이지.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미영 씨,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실 생각인가요? 갑자기 내가 물었다. 다시 한번 테이블에 긴장된 침묵이 감돌았다. 미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제 커리어는 제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준호도 제 일을 존중해주고 있어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이는 어떻게 키우실 생각인가요? 둘 다 바쁘게 일한다면? 미영이 대답하기 전에 준호가 먼저 나섰다. 어머니,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다 이야기해봤어요. 필요하다면 육아휴직도 고려하고 있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어린이집도 알아볼 거고요. 남자가 육아휴직이라니.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준호야, 네가 회사 그만두고 애 보겠다는 거니?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 준호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나는 이미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난 내 손자를 남의 손에 맡기는 건 반대야.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그게 정상이야.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하는 게 보였지만 이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저도 제 일을 사랑하고 커리어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욱 굳어진 표정으로 한숨을 깊게 쉬었다. 아들을 향해 말했다. 준호야, 너는 이런 생각들에 다 동의하는 거니? 네가 자라면서 본 가정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잖아.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미영이와 함께 만들어갈 가정의 모습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전통과 가치관을 내던져야 한다는 법은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너무 구식인가? 아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며느리가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인가? 미영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전통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요즘 현실에 맞게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이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까지 일해서 돈 벌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애는 누가 키우고 집안일은 누가 하고 다 함께 하자고요? 미영이 입술을 깨물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도 제 일을 하는 것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해요.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준호와 저는 집안일도 함께 나눌 생각이에요. 집안일을 나눈다고? 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 준호가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한다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지금도 제 집에서는 제가 다 하고 있어요. 미영이도 자취 경험이 많아서 집안일에 능숙해요. 저희는 서로 도우며 살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내가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어머님,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 씨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배려심 많고 책임감 있고 자기 일도 잘 챙기는 멋진 사람이에요. 그건 모두 어머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흔들렸다. 미영의 진심 어린 말투가 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하지만 곧 다시 긴장된 표정으로 돌아왔다. 좋은 말로 날 무마시키려는 거죠? 하지만 난 걱정돼요.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과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미영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을 믿어주세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찻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모두가 내 다음 말을 기다리는 것이 느껴졌다. 알았어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내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준호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지만 나는 아직 완전히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니었다. 이건 마지못한 양보였을 뿐이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준호가 말했다. 저희는 정말 진지하게 모든 걸 고민하고 계획했어요. 어머니께서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럼 결혼식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내년 봄을 생각하고 있어요. 3월이나 4월쯤이요. 미영이 대답했다. 꽃이 피는 계절에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니? 집도 제대로 마련하고 준비도 충분히 하고. 준호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희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어머니, 서두르는 게 아니라 저희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나는 또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이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낯설었다. 알았어. 그럼 예식장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니? 미영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직 정확히 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큰 결혼식보다는 의미 있고 소박한 결혼식을 원해요. 미영이 말했다. 소박하다니. 내 눈이 커졌다. 준호는 외아들이에요. 많은 친척들과 지인들이 오실 텐데 어떻게 소박하게 할 수 있죠? 또다시 분위기가 경직되었다. 미영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물론 양가 모두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하지만 결혼식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니까 그들의 바람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나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문의 결합이에요. 특히 우리 가문은 대대로 전통을 중요시해 왔어요. 작은 결혼식이라니 체면이 서지 않아요. 사돈들 분들과의 첫 만남 이후 집으로 돌아와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다. 사실 미영이라는 아이가 나쁜 건 아니었다. 오히려 똑똑하고 당찬 모습이 마음에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생각들이 가치관이 나와는 너무 달랐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찾아왔다.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나는 준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우리 가문의 전통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준호야,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는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알겠니?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잠깐만. 내가 아들의 말을 끊었다. 사실 어제 밤새 생각해 봤단다. 내가 네 나이였을 때는 어땠는지. 나는 찻잔의 차를 따르며 계속 말을 이었다. 나도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다녔어. 네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만의 꿈도 있었지. 하지만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어. 시어머니의 뜻이었으니까. 준호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그래.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지.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가끔은 내가 포기한 것들이 아쉽기도 했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내 말을 곱씹는 듯 했다. 그런데 미영이를 보니까 나는 말을 이어갔다. 그 아이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머니, 네가 행복하다면 나는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볼게.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노력해볼게. 그날 저녁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다. 내 젊은 시절 사진들을 보며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회사에서 일할 때의 즐거웠던 순간들, 꿈꾸었던 미래들, 결혼 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 기억들도 함께 묻어두었던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미영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네, 시간 있습니다, 어머님. 토요일 오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미영아, 처음으로 나는 그 아이를 반말로 불렀다. 사실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연락했어. 너가 하는 일도 궁금하고 미영의 눈이 반짝였다. 그 아이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젊은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대단하구나.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다.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줄 몰랐어. 어머님, 미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너가 우리 아들을 빼앗아 갈 것 같아서 두려웠단다. 준호 아버지가 일찍 떠나고 나서 아들이 내 전부였거든. 미영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너가 준호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주는 거더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어머님, 미영이 내 손을 잡았다. 저도 어머님을 이해해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절대 어머님과 준호 씨 사이를 갈라놓을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마워, 미영아. 너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될 줄은 몰랐구나. 근데 어머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도 젊으셨을 때 꿈이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꿈을 포기하시는 게 많이 힘드셨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땐 힘든 줄도 몰랐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너가 부럽기도 하단다. 어머님,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말을 이었다. 너희의 새로운 시작을 돕고 싶어. 내가 못 이룬 꿈을 너가 이뤄나가는 걸 보고 싶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가방에서 오래된 요리책을 꺼냈다. 이건 내 어머니에게서 배운 레시피들이야. 시간 될 때마다 같이 요리해 보는 건 어떨까? 미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저도 요리 배우고 싶었어요. 주말마다 시간 될 때 와. 우리 같이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자. 그렇게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다. 요리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미영은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털어놓았고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다. 그러다 어느 날 준호가 집을 구했다며 우리를 불렀다. 처음 보는 집이었지만 둘이 함께 고른 집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좋았다. 어머님, 어떠세요? 미영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나는 집 안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네. 햇빛도 잘 들어오고 내가 약속한 대로 가구는 내가 사줄게.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영의 어머니와 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함께 결혼 준비를 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사돈어른, 이 드레스는 어떠세요? 미영의 어머니가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여주었다. 너무 예쁘네요. 나는 진심으로 답했다. 우리 미영이가 입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더 이상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말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대신 우리는 두 사람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혼식 전날 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오래전 내 결혼식 때 시어머니께 받았던 진주 목걸이였다. 미영아, 나는 목걸이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석이야. 이제는 너가 가지길 바래. 미영은 놀란 눈으로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이렇게 소중한 것을.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이 목걸이가 너에게 있는 게 맞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처음 미영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이 떠올랐다. 집은 당연히 남자가 준비해야죠라고 완고하게 말했던 그때 나는 얼마나 편협했던 걸까. 결혼식 당일 나는 일찍 준비실로 향했다. 미영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선물한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서 반짝였다. 어머니, 미영이 내게 다가왔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이해와 사랑에 정말 감사드려요. 나는 미영을 꼭 안아주었다. 내가 더 고맙구나. 너가 우리 준호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걸 이제는 확신한단다. 결혼식은 우리가 함께 준비한 대로 아름답게 진행되었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적당한 규모였다. 하객들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예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것들이 결국은 기우였다는 것을. 준호는 여전히 내 아들이지만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미영은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훌륭한 딸이 되어 주었다. 신혼집 들이를 할 때 나는 가장 먼저 도착했다. 내가 선물한 가구들이 집 안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미영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준호는 그녀를 돕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가정은 꼭 전통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든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님, 제가 배운 대로 음식 만들어 봤어요. 미영이 자랑스럽게 요리를 내놓았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시대는 변했고 우리도 변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더 깊은 이해로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집은 당연히 남자가 준비해야 한다고 고집했던 그때의 나는 이제 없다. 대신 나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어머니가 되었다. 어머님, 다음 주말에도 오세요. 제가 새로 배운 요리가 있는데. 미영이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꼭 올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봄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상쾌했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전통과 현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화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기대한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를, 준호와 미영이 만들어갈 새로운 전통을.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역할도 분명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일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